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지난 토요일은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색색의 연등에 소망을 담아 많은 분들이 화창한 날을 보내셨죠. 부처의 가르침 중에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쉽게 말해 영원한 건 없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런 의미일 텐데요. 경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항상 환경에 따른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 변화에 대한 응답은 주로 구조조정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의 방식과 주체 역시 함께 변화해야 할 텐데 때론 과거의 방식과 실패한 방식을 고수한 채 구조조정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재행무상, 어려운 말 같지만 어쩌면 세상의 당연한 이치를 담은 말인 것 같습니다.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네, 이 시각 들어온 주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처럼 활용하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추어 잡았습니다. 하지만 대안도 제시했는데요. 들어보면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유예 서비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스원 최명현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OECD 한국 경제 성장률 발표 낮춰서 발표됐네요. 기대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 IB 투자은행이라든가 이 글로벌 이 컨설팅 업체들을 계속 좀 한국 경제 성장률 낮추고 있는데요. OECD도 오늘 한국 경제 보고서를 내놨는데 GDP 성장률을 2.7%로 올해 GDP 성장률을 2.7%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내놓았던 전망치가 3.1%였고요. 이거에 비하면 0.4%포인트 하향 조정을 한 것이고, 작년 이맘때쯤 작년 6월에 이제 전망을 한번 냈었는데, 당시에 올해 성장률이 3.6이라고 제시를 했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0.9%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3.6에서 3.0으로 또 이것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수출 규모는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실업률은 3.5%,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6%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요인, 긍정적인 요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고령화라든가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 중국의 성장도나 신흥국의 부진, 이런 것 등을 내놓고 얘기하고 있고요. 효과적인 구조 개혁 추진이라든가 수출의 빠른 회복, 또 고용률 70% 로드맵 같은 것이 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면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 등으로 10년 내에 GDP가 추가로 3%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몇 가지 권고를 했는데, 이 재정 정책을 쓰라는 그런 권고도 있었고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서 좀 금융을 완화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도 내놨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든가, 규제 완화,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노동시장 개혁, 이런 것 등,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들인데요. 네. 좀 권고를 했고요. 특히 노동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좀 개선을 하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을 사용을 좀 촉진을 하고, 임금 피크 제도 이런 가속화를 해서 여성이나 청년층 또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최저소득계층에 대해서 기초연금 지원을 좀 확대를 해서 고령층의 貧困을 완화할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습니다. 예, 이미 좀 다 나왔던 내용인데 이렇게 또 한번 다시 정리한 느낌도 들고요. 네, 예. 자, 신용카드 대금 유예 서비스, 저도 잘 모르는 서비스였는데요. 이 알고 봤더니 수수료도 붙고 돈 내고 이용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좀 제재를 하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서비스라고 해서 파는데, 알고 보면 서비스가 아닙니다. 서비스는 되게 공짜로 뭔가를 주는 건데요. 그렇죠. 이건 수수료를 내는 보험인데, 서비스라고 이렇게 속여서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를 했는데 요 신용카드 대금 유예 서비스 카드사 내부에서는 DCDS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요것을 지금까지 판 게 몇십만 명이 되고요. 네. 9월까지 13만 명에게 141억 원의 수수료를 돌려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이 DCDS 이 신용카드 회원들한테 카드 이용 대금의 0.35%의 수수료를 받은 다음에 이 회원이 뭐 사망하거나 입원 등으로 이렇게 돈벌이가 제대로 안 될 때 네.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갚아주는 전형적인 보험 상품입니다. 예, 보험 상품이네요, 그냥 진짜. 맞습니다. 보험인데 보험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뭐 보험이나 광고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뭐 이렇게 전화를 한다든가 전달 사항이 있어서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뭐 VIP 고객들만 대상입니다. 네. 뭐 이러면서 이거를 가입을 유도를 했는데 알고 보면 그 다음 달부터 0.35%씩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0.35% 그냥 두면 별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데요. 모이면 꽤 큰 돈이 되고요. 네. 보험 신용카드사들이 약 65만 명한테 281억 원어치의 이 DCDS를 팔아서 수수료를 받았고요. 이 중에 요게 잘못됐다라고 이제 항의한 고객들한테 52만 명에게는 이미 환급 조치를 취했고, 네. 13만 명에게도 추가로 환급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권고가 내려진 겁니다. 이게 필요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네. 뭐 아예 나쁜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서비스라고 이제 숨기고선 잘못 속여서 파는 거는 좀 제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청취자들도 혹시 카드사에서 이 DCDS에 대해서 안내가 들어오면 뭐 꼭 필요하신 분만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이 이번에 내놓은 영업 관련 개선 방안 중에 이 DCDS 관련 얘기 말고도요, 이 신용카드를 가입하는 절차라든가 모집인에 대한 그런 관리 관행 이런 것들도 좀 개선하도록 했고요. 특히 수수료율이라든가 수수료 금액을 SMS나 이 우편물로 가입자들한테 통지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대출금리가 그동안은 주먹구구식으로 좀 부과됐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네. 이런 금리 결정 체계도 다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금리를 무조건 낮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좀 불합리한 금리 체계가 개선이 되면서 좀 금리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좀이라도 빨리 이 소비자들이 또 이용하는 입장에서의 피해를 줄여나가는 건 좀 엄격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위험기업, 이 회사채에 대해서 개인 매수가 늘어난다. 조금 의외인 뉴스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얘기 많이 언론에 좀 나오고 있어서 투자자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이 현대상선, 한진해운, 또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아주 위험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개인들의 회사채 매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5월 들어서 5월 지금 중순까지 약 261억 원어치의 회사채를 개인이 사갔다고 하고요. 현대상선도 22억 원어치, 또 대우조선의 경우도 195억 원어치를 개인들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요 물량들이 나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이 회사채 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면서 외국인 네. 투자자들은 이 손절매로 이제 던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사가고 있어서 조금 위험 신호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진해운 회사채 신용 등급이 B-고요. 현대상선은 D를 받고 있습니다. 또 네. 대우조선은 BB 플러스 더블 B인데요. 트리플 B, BBB부터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싱글 B, 또 D, 또 더블 B 이런 거는 다 투기 등급이어서 회사채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보지를 않는데 개인 투자자들만 이상하게 좀 사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한 것은 또 아닐 수 있는 게 가격이 워낙 쌉니다. 네. 한진해운 회사채 71-2 회사채가 있는데요. 이게 다음 달 27일이 만기인데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값이 5,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액면가가 10,000원인데요. 한 달 보름 정도만 버티면 5,000원에 산 회사채를 10,000원에 돌려주고 이자도 몇 % 더 얹어라. 한 달 반 동안 2배.
이걸 1년 환산을 하면 약 800%의 수익률로 이렇게 환산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능하다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거고요. 현대상선 회사채도 5,4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7월 7일 만기면 2달 정도 남아 있는데 네. 2달 동안 배로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유혹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들은 이게 회사채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산다고 하는데 자칫 이게 법정 관리로 들어가면 이 회사채가 아예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채 만기가 돌아와도 상환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주 여윳돈으로 조금 이렇게 투자해 보시는 건 혹시 모르겠지만 좀 투자를 권유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좀 쌀 때 사서 이 대박을 노리다가 자칫하면 쪽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일감 몰아주기 논란, 결국은 공정위가 제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재를 했습니다. 과징금도 부과를 했고 회사에 대해서 검찰 고발도 했습니다.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 HST, 3B 뭐 이런 회사 등이 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들인데요. 네. 과징금 규모가 12억 8,500만 원. 또 현대로지스틱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현정은 회장 개인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았는데 직접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그 거래에 대해서 관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가 현정은 회장 개인에게 대해서는 제재는 가하지 못했습니다. 네. HST라는 회사는 현정은 회장의 동생인 현지선 씨와 남편이 갖고 있는 회사고요. 또 현대 3B라는 회사는 현 회장의 제부가 이렇게 갖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현대증권 같은 곳이 이 복합기를 사용을 할 때 네. 과거에는 제록스라는 그 복합기 회사한테 직접 거래를 했었는데요. 그때 월 116만 원 정도를 냈었는데 이 관계회사 HST와 죄송합니다. HST라는 그 관계 회사를 통해서 이 중개를 시키고 나서는 18만 7천 원을 부담을 한 겁니다. 네. 대당 한 2만 원 정도를 그 HST에다가 안 줘도 되는 돈을 그냥 준 셈이나 마찬가지죠. 네. 이게 좀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적인 모습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첫 제재를 가한 거고요. 현대 외에도 뭐 CJ라든가 다른 기업들도 이 제재를 할 수 있게 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니까 예.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좀 뭐 시범 케이스 정도로 이런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간 몰아주기, 또 개인 간 몰아주기가 좀 근절돼야 될 텐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 최명영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들었니? 영종이 얼굴을 싹 바꿨대. 거기서 했다더라. 프리미엄 브랜드 자이. 다양한 개발 호재와 교육 환경까지 갖춘 자이가 영종의 얼굴을 바꿉니다. 영종 하늘도시 자이로 다시 태어나다. 스카이시티 자이 5월 분양 예정 1661-0990 GS건설. 경제 탐구생활.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칠 때 퀴즈 선물 상식 함께하는 경제탐구생활 시작되죠.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선물해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립니다. 일산 온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지난달 이것 가격이 구제역 파동이 있었던 지난 201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 상승세, 지난해 말부터 계속 상승해서 지난달 가격은 무려 18.1%나 올랐다고 합니다. 가격 상승 원인, 3년 전 이것 가격이 내려갈 때가 있었는데요. 축산 농가가 사육 두수를 줄인 데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 정부가 이것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폐업 역시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육 두수를 줄였더니 지금 와서는 가격이 무척 오른 겁니다. 비싼 외식의 대명사로도 사용되긴 하는데 또 우리 몸에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과연 뭘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유 가축입니다. 농경, 지문반, 고기 등으로 이용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글자입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2부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과 해운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선과 해운과 비슷한 취약업종으로 지정됐지만 구조조정에는 빠진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입니다. 사실 건설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구조조정으로 선정돼서 이미 수술대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2014년까지의 경영 지표를 봤더니 하향 평준화됐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체질 개선 역시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구조조정 선행 사례로서의 결과뿐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로서도 한번 위기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 김영덕 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영덕입니다. 예, 건설산업연구원 자료가 나와서 보니까요. 2008년부터 14년까지 건설업계 경영 지표가 분석됐는데 성적표가 나빠졌습니다. 이 실태를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실제로 2008년 그 5.8%에 있던 영업이익률은 2%의 초반대로 하락하여 당기순이익률은 2014년 기준으로 0.3%를 기록했습니다. 네. 건설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이자 보상 비율도 악화되었고요. 네네. 실제로 전체 건설 산업에 있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의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는데요. 네. 최근 발표된 2015년 상장 건설 기업들의 경영 실적을 보면 전체 131개 업체 중 39.7%의 업체가 한계 기업 분류 기준인 이자 보상 배율 100% 미만으로 나타나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9%의 적자 상태였습니다. 예. 지난해 한 해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건설업계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지금 객관적 지표로 봐도 이 건설업계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2008년에 한 12,590개 가까이 되던 건설사가 1,600개가 넘게 줄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속가내기를 해서 건실한 기업을 살리고 여러 가지 방식의 구조조정이 진행됐다라고 보는데도 현재 성적표를 보면 사실은 건설업 전반이 아주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되거든요. 이런 이유는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건설 산업은 신규 수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업종 특성상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도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져서 건설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었습니다. 네. 최근 이러한 건설업계의 건설 경기 지표상 악화는 그동안 지속된 건설 경기 침체로 실적 부진이 누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네. 국내 건설공사의 수익성 저하 그리고 최근까지 선전해왔던 해외 건설공사의 부진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변화를 꽤 했지만 역시나 또 외부 환경 또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된 상황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과거 2008년 구조조정 당시에 정부에서는 입찰 제도의 변별력도 강화하고 부실 부적격 업체가 도태되겠다라고 공언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계 기업 즉 이자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기업이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구조조정 사실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기업은 관련된 다수의 협력업체들이 관계돼 있고 네. 하나의 건설공사가 또 장기간 수행되는 등 어떤 업종의 특성상 정부 일방적인 단기적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업종입니다. 네. 또한 정책이나 제도적인 변화에 아주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조조정까지 이르는 단계가 굉장히 길고요. 네네. 정부에서는 뭐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퇴출 실태조사 행정 제재를 또 강화했었고 또 입찰 제도를 통한 변별력 강화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내에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의 효과는 그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결과죠. 예. 우수한 건설 기업들이 성장하고 부실한 업체들이 퇴출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만큼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단기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사실은 어렵다는데 지금 사실 조선해운을 놓고도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참 많은 이 참고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이 건설업도 그렇지만 하향 평준화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건설업 전체가 하향 평준화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죠? 그렇게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하향 네네. 평준화라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해왔었던 건설 정책이나 제도들이 이러한 시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한 시장 조성을 하는데 실패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예. 우수한 건설업체들이 있고 부실한 건설업체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데 네. 이러한 우수한 건설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고 부실한 업체들이 시장에서 자동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환경이 여전히 조성되지 않는 것. 물론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업계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건설업계 수주 실적 역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뭐 대통령의 이란 외교를 통해서도 반짝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 역시 확실하게 계약 수주된 것들이 않아서 또 완전히 안전한 기대를 할 수만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선전해왔던 해외 건설 시장에서도 불안 요인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미국 및 중국, 유럽 등 세계 경제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고, 저유가 등 중동 경기 악화 등 해외 건설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좀 근본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동안의 해외 건설 시장에서의 건설업체들의 대응 전략이 그만큼 중장기적이지 못했다는 얘기도 되고요. 네. 자,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뭐 수주 감소 원인을 세계 경기 침체라던가 말씀하신 그런 이 주로 해외 건설 수주를 해왔던 그런 국가들의 어떤 경기 침체까지 바라본다면 결국 세계 경기가 좀 살아나고 이런 뭐 중국이나 신흥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건설업은 회복세를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아마 그 세계 경기의 개선이 해외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 건설 수주를 안정적으로 수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외 건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네. 지금 현재 해외 플랜트 공정의 일편향적인 수주에서 좀 벗어나서 건축 및 토목 등 건설공사 수주 공정을 좀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고요. 네네. 최근 해외 건설 시장의 변화 흐름에 맞게 해외 도시 개발 등 투자 개발형 수주 사업들을 좀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또한 무엇보다도 적자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외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사업 관리 능력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뭐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지금 조선해운을 두고 기술 집약적인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을 해라. 뭐 일반적인 건조 기술만으로 상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와 참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구조조정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뭐 강제적인 구조조정 대상할 정도로 이 경영 부실이 심각하지 않은 게 건설업계다라는 판단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자,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좀 그래도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 지난 구조조정의 어떤 그런 단기적인 면에서의 오류는 있지만 향후 건설업 경기 전망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지난해에도 경험을 했는데 지난해 주택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되면서 역대 최대 수주액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러한 영향이 올 1분기에도 지속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건설 및 주택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보기에는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 저희 연구원의 전망치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만 건설 기업들이 최근 그 경영 내실화 도모를 위해서 자체적인 내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고 수익성 중심의 전략적 수주를 지향하면서 건설 기업의 경영 여건은 다소 호전될 기미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샷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구조조정은 업계에서는 아직도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끝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체질 개선을 해야 될까요? 예. 건설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전혀 다른 업종에 로 전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비 투자나 보유 인력이 업종적 특성상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따라서 현재 획일적 원샷법보다는 건설 업종에 특화된 바람직한 방향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건설 업종은 전후방 연관 산업이 커서 국가 경제에 있어 영향력이 큰 산업으로서 단기적이고 정부나 금융권, 일방의 구조조정 방식보다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수단의 효과적인 사용, 그리고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부적격 업체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퇴출을 강화하고 금융권에서는 건설기업의 기업 가치나 재무 성과 등 경영 상태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신용 평가 모델의 정비, 그리고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누차하신 말씀이지만 결국 2008년도 건설업 구조조정 때도 저희가 생각해서 볼 수 있는 건 단기적인 대책, 빚을 없애기 위한 부채 해결에만 목적을 둔 이 대책으로는 구조조정은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자, 구조조정이 뜨거운 화두인 것은 그만큼 필요한 일인데요. 이 방법을 놓고 이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장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위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테니 이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는 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융노조는 왜 이 직원들만 책임을 지느냐 하며 총파업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문제 어떻게 해결을 찾아야 할까요? 이게 열리지 않는다면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도 물거품이 될 수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하신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과연봉제 추진 현황 직접 체크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쪽에서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노동계는 무책임하게 우리한테 불이익을 전가하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최근에 그 조선업 때문에 그 공기업의 그 공공금융기관 뭐 이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데 그 적자가 이제 커지고 있고 또 뭐 그 외에도 이제 공공금융기관에 이제 적자와 또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제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정책은 이제 공기업 평가라 그래가지고 각 공기업별로 이제 경영 상태를 평가해서 그 공기업별로 이제 서로 다른 저걸 주는 겁니다. 네, 개인이 아니고요. 건데 이번에는 이제 공기업 연금 공기업의 연금에 대해서 연봉에 대해서 차이를 공기업 내 그 연봉에 대해서 차이를 두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7% 정도에 대해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기업에서는 네. 지금 한 직원의 70%까지 이걸 확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조에서는 임금이 이제 줄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네. 이것이 이제 저성과자에 대한 어떤 해고하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네. 또 공기업의 경영 평가가 이게 잘 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은 공기업이란 게 이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평가의 기준이 뭐냐, 이런 데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제는 구조조정의 첫 단추를 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첨예한 갈등 상황이 되고 있는데,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말한 이 구조조정을 위한 자구 노력에 이 성과연봉제 도입이라든가 실제로 이 제도가 구조조정이나 어떤 기업의 여건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를 좀 공정하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기업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년 연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년 연장도 해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오래 근무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부채가 지금 늘어나는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공기업의 경영을 좀 효율화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성과 연봉제 수도 있고, 네. 어떤 경영자의 책임 경영을 하도록 낙하산 인사를 없앤다든지 이런 것도 전문가를 이제 전문 경영자로 내려보낸다든지 이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주장이지만 노동계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더 줄 서고 눈치 보게 하고 자정 능력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성과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을 잘 공정하게 만들면은 조금 개선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현재 그런 성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노동조합이 좀 참여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공정한 룰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혁 드라이브 또 구조조정이나 성과연봉제 드라이브에 대한 이런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는 건데 교수님께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방향은 맞지만 시행 시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조금 노후소득도 특히 부족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 추진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공공기관은 늘 어느 기관이든지 회사를 효율화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노사가 합의해서 그런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부채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은 이제 서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신용평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 네. 또 여기에서 이제 한계 기업들이 또 다른 한계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런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또 신용평가 낮아질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갈등이 점점 심화될수록 우리 국가 경제에 대한 신용도가 낮아져가지고, 자본 유출이라든지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지금은 대통령 정권의 임기 말이고, 말에 들어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노사가 잘 타협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진행을 시키면은, 굳이 어려우면은 조금 점진적으로라도 개혁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현실론보다 이렇게 조금 타협이라던가 합의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이 갈등이 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노후소득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이 노동시장이 이중구조인데다가 사회안전망도 부족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구조조정을 앞두고 이 노동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이 변수인데 근본적인 방향 어떻게 향해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반드시 해소시켜야 될 그런 문제고요. 또 지금 우리 경제가 그 생산성보다도 조금 높은 그런 임금, 물론 임금이 높은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 안전망에 만들어져 있지 않고 또 주거비라든지 이런 생활 물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임금을 높게 받아야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국제 그 경쟁의 상황에서 그 임금이 높고 그 다음에 고용이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노동 구조를 좀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에 맞는 임금으로 고용도 늘어나고 또 정년퇴직도 좀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조기퇴직을 좀 막는 이런 데 대한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지면은 우리 경제가 선순환 경제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국민적 합의라는 5글자가 가장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자,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 날씨, 그런 온도죠. 5월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맛있는 음식과 함께 또 건강한 생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생생장바구니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김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예,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은 요즘인데요. 어디 뭐 가시고 싶은 데 없으신가요? 저도 많이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다니고 싶네요. 이런 날씨 좋은 날에는. 예, 좀 직장이 서울에서는 멀리 있으시니까 그런 핑계로 좀 더 다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장바구니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품목에 집중적으로 주머니를 열어야 할지 물가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죠. 네, 이번 주는 적상추와 삼겹살 가격이 좀 상승세입니다. 이제 왜인지는 품목만 들어도 이제 얘기 안 해도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좀 쌌었는데 다시 오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공급 물량은 꾸준했어도 다양한 지역 축제나 또 행락철 나들이가 많았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열무나 다다기호의 경우에는 하락세입니다. 열무는 시원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생육에 적합한 기온이 형성되었고 또 출하 지역이 확대되어서 경기산 열무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다다기오이 역시 생육이 양호한 가운데 충청지방에서 소박이용 오이가 본격 출하되면서 물량 증가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다니다 보면 워낙 푸르르니까요. 이런 아주 신선한 채소 같은 것들 많이 먹고 싶은데 다행히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애청자 여러분들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월 제철의 수산물이 궁금합니다. 3가지가 선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월의 제철 수산물로는 병어, 덕대 그리고 다시마가 선정이 되었어요. 네. 병어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맛있죠?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단백질의 양이 적고 또 비타민 A가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와 점막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특히나 좋습니다. 네. 특히 병어과에 속하는 물고기를 영어로 버터피쉬라고 하는데 네네. 아주 맛이 부드럽고 달콤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 역시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예. 네. 그런데 덕대라는 말은요, 조금 생소합니다. 제가 이 길거리 다니면 좀 떡대가 크다 이런 놀림을 받긴 하는데 어떤 생선입니까? 네, 덕대는 저도 약간 생소했는데 덕대 역시 병어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병어와 생김새가 매우 유사한데요. 턱이나 지느러미 생김새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네. 워낙 비슷하게 생겼지만 크기는 병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작으면 병어, 크면 덕대라고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서해와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에 출현을 많이 하고요. 구이나 찌개로 애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마는요, 장내에 유해 물질이 대장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대장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정된 3가지 5월의 제철 수산물은 인터넷 수산시장 www.fishsale.co.kr에 가시면 시중 가격보다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건강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병어는 참 구하기가 어렵기도 했었는데 신선할 때는 회로도 먹으면 아주 맛있고요. 이 찜으로 해서 살짝 먹거나 병어회, 네, 맛있죠. 예, 구워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어는 단백질의 양이 적고 비타민 A 때문에 피부와 점막이 안 좋은 분들 좋다고 하고요. 병어 역시 이 덕대 역시 병어랑 좀 비슷한데요. 이건 아주 큽니다. 예, 그래서 맛있게 드시면 좋고 다시마, 대장암까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걸 10% 싸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www.fishsale.co.kr 예, 여기 들어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 침이 벌써부터 고이는데요. 자, 제철식품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제철을 맞은 참외에 대한 판촉전이 개최된다. 사실 진짜 참외철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름부터 해서 이제 참외가 굉장히 많이 제철을 맞는데 이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롯데마트와 손을 잡고요. 합리적인 가격, 안전한 농산물 GAP라는 슬로건 하에 GAP 인증 농산물 판촉전을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이 개최 장소는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비롯해서 전국 112개 롯데마트 지점에서 열리고요. 일반 세일과 동시에 한창 제철을 맞고 있는 성주참외 판촉 행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행사 기간 동안 판매되는 성주참외는 생산에서 수확 그리고 포장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의 관리 내역과 그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이력이 기록되고 관리되는 농산물 우수 관리 이 GAP 인증 제품을 받은 것인데요.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예, 성주 참외. 저도 성주를 몇 번 가봤는데요. 정말 뭐 눈만 돌리면 성주 참외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한창 이 아주 신선하고 또 달콤한 참외 맛이 입안에 감도는데 소비자분들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GAP 농산물이 무엇일까요? 앞서 소개해 주셨지만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이 GAP 농산물은요, 우수하게 관리된 농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수하게 관리된 농산물. 그렇습니다. 이 우선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그리고 수확 후 관리, 그리고 유통 각 단계까지 그 농약과 중금속 등 유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한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안전한 농산물 제공과 또 국내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025년까지 전체 농산물 재배 면적의 50%를 GAP 인증 농산물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에 따라 농관원에서도 토양과 수질, 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위한 안정성 검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규모 생산자 조직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을 해주고 GAP 생산 여건 조성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GAP 생산 기반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GAP 뭐 요즘 영어를 워낙 많이 써서요. 표시해 주셨지만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예, 맞습니다. 발음은 좀 안 좋습니다만, 정말로 이렇게 우수하게 농산물을 관리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방송도 역시, GSP. 좋은, 우수한 생생경제 관리 이렇게 좀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이런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분들 가까운 데 가셔서 이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유통업체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이 성주참외 행사와 더불어서 이번 주는 대형유통업체 행사가 역시 수요일 1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참외는 근데 이마트 홈플러스에서도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이 3사에서 모두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가셔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마트에서는 수박과 체리 그리고 양파, 햇, 주대마늘이 각각 할인에 들어가서 햇마늘의 경우에는 단접에 12,800원에 행사 중이고요. 양파는 1.8kg에 2,580원, 그리고 체리는 740g에 12,980원에 행사 중입니다. 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는 축산 쪽에 행사가 돋보입니다. 롯데마트에서는 한우 국거리를 100g에 3,840원, 그리고 삼겹살은 100g에 1,990원, 또 닭고기는 1.1kg에 6,900원 정도 행사 중이고요. 홈플러스에서는 한우 등심을 100g에 5,900원, 그리고 닭고기는 전품목 30% 할인 행사에 들어갔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들이 철입니다. 많이 움직이시는 만큼 또 건강하고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요. 장바구니 경제도 건강해지시길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중고차 저렇게 팔면 손해인데요. 내 차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죠? 오토벨의 전화 한 통이죠.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서비스에서 경쟁 들어갑니다. 오, 가격 점점 좋아지네요. 그대로 내 통장으로 슛. 역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에요. 중고차 팔 때 오토벨로 콜. 1600-0080 오토벨.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네, 월요일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9182님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한우입니다. 외식하자니 너무 비싸서 이번 주는 포기하고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한우 맛 라면이라도 드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 생깁니다. 예, 또 많은 분들 다 보내주셨는데요. 퀴즈 선물 계속되니까 내일 이 시간에 3시 10분에 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김무성의 생생경제 김무성이었습니다.